자, 김건희와 히림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데 히림이 껴있거든요. 너무 많아. 네. 근데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특혜에 히림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 선발 규정, 그러니까 공모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자, 교육부 산하 기관이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300억 원 규모의 서울 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히림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자, 이게 원래 지난 9월에 위탁 운용사로 이지스 자산운용이 선정이 됐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국제현상설계 공모에서 지명 공모 방식으로 바꿔서 히림을 포함한 5개 설계사를 특정해서 선정 절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 히림 등 2개 설계사는 공모를 포기했고 공제회는 또 지명 공모 방식에서 일반 공모로 또다시 절차를 바꿨다고 합니다. 히림이 될 때까지 바꾸는 거야. 예, 이거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냐면 그 양재동 그 더케이 호텔. 양재동 그 공원 양재 그 꽃시장 옆에 공원이 있고 그 안에 더 K 호텔하고 교원 공제회가 갖고 있는 호텔 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장사가 너무 안 되거든. 그래서 막 여러 번 매각이 왔다 갔다 했었고 아무튼 망한 호텔이에요, 망한 호텔. 근데 이거를 재개발을 하는데 4조 3천억 규모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호텔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공원 땅을 포함해갖고 사실상의 양재 시민의 숲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번 그 재개발이 먹어버리는 사업이에요. 시민들 사용하던 공원들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규모의 어떤 뭐 아파트 단지가 됐든지 뭐 호텔 위락 단지가 됐든지 이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것도 미친 사업인 겁니다. 왜냐면 그 자리는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 안에 호텔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거든. 원래 직원들 연수용이나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를 무리하게 호텔로 바꾸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럼 그걸 폐쇄하고 이거를 없애는 게 줄이는 건데, 이거를 거의 지 몸값의 10배 가까이를 추가로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교직원 공제회가 그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4조 3천억 있겠냐고. 결국은 자기 땅을 펀드 아까 얘기했던 이지스 자산운용에다 그냥 떠넘기는 거고, 이지스가 저걸 받아갖고 운영하면 무슨 뭐 국제 호텔 체인을 끌어들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 자체를 시민이 쓰든 그리고 어떤 교직원들이 숙소라든지 연수용으로 이용하던 시설들을 완전히 상업시설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직은 안 정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비스 호텔인가 체인인가 거기서 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공모 방식 자체가 호텔 디자인에 대한 공모 방식 자체가 그 호텔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텔들은 자기네들 건축사들이 있어. 원래 쓰던 전 세계 호텔 체인이니까 이런 데 있던 데가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고르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히림 써.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그럼 공모 기준을 바꿔.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이거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국제 현상 설계 공모에서 지명 공모로 바꾸고 이렇게 바꿨는데도 히림이 포기를 하니까 일반 공모로 다시 또 바꿨어요. 히림이 될 겁니다, 이거 아마. 결국은 히림이 낙찰가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낙찰가를 평균을 냈는데 딱 평균에 맞는 낙찰가를 제시함으로써 이 똑같이. 공모를 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요. 근데 이미 히림이 윤석열 취임 이후에 117억 원 법무부 공사 따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가덕도 신공항, 이게 760억
자리를 아직 공항을 지을 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설계만 터미널 설계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히림인 거야. 이러다가 가덕도 신공항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더라도 아니 설계를 했으니까 돈은 주는 거야. 이미 주고 있어요. 설계를 그러니까요. 완성했기 때문에. 돈 내놓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림이 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건축 부문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짓지도 않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거지.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주관하는 세계 인류 상품 선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내 우수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미래 수출 동력 확보 차원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과 생산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인증 사업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2001년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히림이 서비스 품목에서, 그러니까 그 부문에서 공항 건축 설계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공항 건축 설계라고 하는 품목이 워낙 특수 품목이라 그동안 수상을 하기 위한 테마에 없었던 게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동시에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비스업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출 규모만 500만 달러를 넘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히림은 뭘로 상을 받았느냐? 히림은 베트남 롱탕 국제공항 설계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 속에 히림이 그냥 들어간 거였고 이때 아까 500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510만 달러를 받았다고 계좌로 이렇게 받은 걸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히림 단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510만도 나눠줘야 돼. 그러면 히림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됐다고 하고 나서 바로 가덕도 신공항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 맡게 된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페루 마추픽추 이쪽에 생기는 페루 국제공항에서도 당연히 히림이 설계를 맡게 되겠죠. 따라서 이 4조 3천억 규모의 호텔, 호텔이 위락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텔은 무조건 들어있을 테니까 이 설계를 히림이 맡게 된다고 하면 최소 10% 4천억 원 이상의 설계비 계약을 히림이 따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사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는 곳이 있대요. 중견연인데 이때가 바로 히림이 저희도 심사에 넣어주세요라고 신청한 당시에 생전 조직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간사기관으로 신규 선정이 됐는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여기가 바로 히림이 회원사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년 넘도록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견년이 히림의 신청 시점과 맞물려서 후보 추천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정도면 거의 히림은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아니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런 각종 의혹에 항상 히림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소유주는 그 사람이지만 뭔가 과정에서 나눠먹기를 하는 아이고. 명신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유독 히림을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고 이런 조건까지 바꿔가면서 공정성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걸 납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법무부나 국방부 출신 퇴직 인사들이 히림과 코바나 컨텐츠에 취업한 숫자가 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에. 이거는 오마이 단독입니다. 국방부나 법무부 등의 출신이 히림하고 도이치모터스에 19명이나 재취업을 했는데 14명은 국방부 소속 인사래요. 그리고 특히 히림의 경우에는 공개 채용이 아니고 지인 추천 이런 걸로 해당 인사들을 영입했다고 밝혀가지고 그 지인이 뻔하네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그럼 재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으로 혹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야
저기 걔네들 딴 생각 안 하는지 가서 잘 감시해. 라는 의미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뇌피셜이에요.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 국방이나 법무부 출신이 뭐 하는데 히림에 가고 도이치모터스에 갑니까? 도대체? 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계 그리라고, 도면 그리라고 보냈겠어요? 경비하라고 보냈겠어요? 네.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안전만 계시라고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히림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116억 원에 달하는 11건의 의혹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영입 이유가 충분하네요. 이제 앞으로 군대 그 기숙사, 막사, 그 군대 관사들 전부 다, 히림? 전부 다 이렇게 재건축하기로 했잖아.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에요. 막사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사태까지 다 하려고 치면 웬만한 재개발 그 뉴타운 이상의 규모가 될 거거든. 이건 역시도 누가 따겠어요? 히림이 다 따겠죠. 따겠죠. 도이치모터스에 취직한 사람들은 뭐야? 아니, 주가 그거라니까. 조작하나? 내가 봤을 때 딴 게 아니라니까. 쟤네들 딴 짓거리 안 하는지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군에서 어떤 부서에 있었는지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맨날 전화 돌려갖고 야 밥 한 끼 먹자고 불러내가지고 로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겠냐는 거지. 아니에요. 문평 말씀으로는 이제 그거죠. 의대 때문에 난리 났을 때 행정관들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욕 안 하는지 봐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잖아. 아, 박아놨던 1차로 보내놨던 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2차로 신규로 또 보내는 거야? 야, 이놈들이 나쁜 생각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야, 한번. 얘 내 돈, 내 지분 정확하게 얘들이 공제하고 잘 챙겨주고 있는지 잘 봐. 헛짓거리 안 하는지. 지들끼리 뭐 먹으려고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없는지. 그래서 그런지 히림이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히림이 충성심이 네. 대단해 보이겠죠. 그래서-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래서 김 여사가 전시회 하는데 팜플렛도 직접 만들어줄 정도로 이건 몰랐네. 이렇게까지 친절할 줄은 몰랐네요. 김건희의 과거 전시의 도록 디자인을 히림이 맡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런 걸 만드는 데인가요? 건축 설계하는데 밑에 있는 설계사들한테 야, 저 지금 건이가 이거 해달라고 들어왔거든. 너들 막내가 맡아가지고 네 이거 디자인 좀 해. 이거 아니에요. 건설. 이게 김건희가 당시에 건축 관련 전시회를 처음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에 실력자인 히림 측의 도움이 필요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아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있네요. 그래도 건축 그걸 한다고 해도 뭐 그건 하지 뭐 친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알려는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도록을 디자인한다고? 예, 좀 희한하네요. 그리고 21g 있잖아요. 예, 21g. 여기 인테리어 업체. 여기도 김건희의 전시회 때 끊임없이 이제 협업을 해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쪽 회사 사무실, 전시장 설계 디자인을 21g이 맡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건희가 공식적으로 6번 정도의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도이치모터스가 4번을 후원을 하고 히림이 3번을 후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금품 후원으로만요. 이런 식으로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후원도 하고 꽂아주는 낙하산도 받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 두 회사가 김건희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던 회사다. 사실상의 소유주가 김건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언젠가 국감을 해서 알아내야죠. 히림. 그 희자가 그 희자야? 건희의 희자지. 건희? 림은 뭐야? 응? 림. 건희의 숲이지. 왜냐면 사장이 서울대 건축가 출신인데 얘가 애초에 있던 히림을 딱 25% 지분을 받아서 참여하고 난 다음부터 국제 수주를 비롯해갖고 사방에서 수주를 빵빵빵 터트리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말하자면 딱 김건희가 저기 하던 시점인 거예요. 진짜 건희의 숲이야? 히림. 네, 그래서 무섭네. 지금 사장이 원래 창업주의 지분을 인수해갖고 들어간 정영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림 건축사무소에 입사한 게 95년이고 2001년도에 대표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2005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가 포럼위원회에 올라가고 6년부터 건축가협회 재정위원장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히림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던 시기가 김건희가 돈독이 올라서 활동하던 2005년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와, 그러면은 히림은 누구 겁니까? 해야 되겠네. 히림은 김건희가 소유는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분 이상은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정영규는 그 목적으로 건인의 측에서 심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건희의 숲. 건희의 숲. 네. 건희의 숲. 닌텐도 같은데? 네.